이미 다 큰 자녀가 나가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준다. 이 또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하냐?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취업 대학생 자녀한테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용돈으로 줄 수 있잖아요. 강남에 있는 부자분들이 자녀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증여하는 수단이 그런 트래킹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오늘 가족 자녀에게 현금 줄 때 증여세 안 나오는 방법이 주제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주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좀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핵심은 그 10년이라는 기간과 돈을 주고받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것 같은 사람 누구실 것 같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근데 배우자가 가장 큰 공제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 다음에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한테 위로 5천만 원, 밑으로 5천만 원,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까지만 한도가 적용이 되고, 말씀드리는 기준은 모두 10년간 합산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친족, 형제 자매 사이 며느리는 10년간 1,000만 원. 이거 거의 잘 지켜서 하나요? 현금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이건 뭐 유튜브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친척분이 나한테 막 용돈을 뭐 1,000만 원을 주셨다, 현금으로. 그러면은 이게 약간 애매해지잖아요.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에 쓰냐가 사실은 관건인데요. 가치가 있는 물건, 중고차를 산다든지 뭐 이러면은 약간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1,000만 원짜리 중고차 산 거 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진 않겠지만, 한 2억을 갑자기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 명의로 조카가 갑자기 차를 산다, 자금 출처 조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2억 원을 어디다 쟁여두고 그냥 마트 갈 때 현금 쓰고 뭐 주유소 가서 쓰고 현금 영수증 안 받고 했으면 사실 알기는 쉽진 않겠죠. 근데 2억이라는 돈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지 않을까요? 왜요? 집에 금고도 있어야 되고 그 돈이 어디 가지 않을까 맨날 노심초사해야 되고. 그래서 TV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고액 체납자분들 집 기동대가 가서 여는 거 보셨잖아요. 열면 뭐가 많이 나오죠? 현금. 또 뭐 나오죠? 금, 귀금속, 명품 가방, 이런 거는 세금이 안 붙죠.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금 주고 사잖아요. 근데 차나 부동산은 뭐가 붙죠? 취득세. 세금을 내는 순간 나라가 알게 돼요. 근데 고액의 현금 다발이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명품 가방들은 그런 트래킹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나 교육비로 돈을 보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실제로 썼냐. 그래서 자녀의 나이나 소득 수준이나 물가 등을 고려해서 미취업 대학생 자녀한테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용돈으로 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교육비나 생활비에 쓴 걸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뭐 주식, 부동산, 코인 투자에 쓴다면 그거는 이런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이 아니라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 거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않고 증여세로 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큰 자녀가 나가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준다. 이 또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는 사실 증여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겠죠. 손자 손녀에게도 마찬가지겠네요. 똑같습니다. 결혼할 자녀에게 혼수나 결혼자금 주는 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사회 통념상 타당하냐?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좀 애매할 수는 있겠죠. 고가의 사치품, 자동차 이런 거를 혼수로 주는 거는 사회 통념상 타당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구 정도는 사회 통념상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죠. 대신에 이번 2024년부터 혼인 증여 재산 공제가 신설이 돼서 기존에 10년 동안 원래 5천만 원이었잖아요, 증여 공제가. 근데 거기서 결혼한 기간에 1억을 더해줍니다. 최대 1억 5천까지는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각자 부모님한테 1억 5천, 여기 1억 5천, 그래서 최대 3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부분이 조금 열렸습니다. 만약에 안 걸리려고 자녀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면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혹시나 이것도 어디다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돈을 차곡차곡 받아서 비트코인을 하나하나씩 샀다면 증여세로 간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녀한테 돈을 주고 자녀가 비트코인을 산 것과 부모님이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준 거 느낌이 어떠세요? 증여 같지 않나요? 자녀가 학원을 다녀야 돼. 내가 돈을 줬어. 자녀가 그걸 학원비를 내.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내가 학원을 끊어줘서 자녀가 그 학원을 다녀. 이건 증여로 볼 그게 아니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열이 높은 거일 수도 있네요. 이 증여가 쉽지 않으니까. 강남에 있는 부자분들이 자녀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증여하는 수단이 고가의 사교육입니다.
똑같은 학원비를 증여를 하더라도 대치동에 있는 스타 강사 30년 전에 뭐 잠원동에서 불법과의 시가가 한 달에 1,500짜리가 있었대.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휘발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자녀의 성장이나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밑거름이 될 거고, 자녀가 좋은 스펙을 갖춘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자녀한테 형성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증여를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가의 교육으로 차라리 해주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자녀한테 효율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증여해주고 싶어 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 현금을 증여할 때 절세를 위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리셋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주고 10년 있다 주고 20살 때 주고, 그런 한도들을 최대한 챙겨라.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리 좀 증여세를 내더라도 차라리 일찍 주고 자산 형성을 만들게 해주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세금은 항상 그겁니다. 기간을 쪼개라, 사람을 쪼개라, 공제를 활용해라 이건데, 자녀한테도 주고 손주한테도 주고,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세가 되는 거다 보니까 나눠서 주면 효과적이죠. 세금 통이 나눠지는 거니까. 한 명당 다 공제 한도도 있고 한 명당 누진세가 따로따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빙 자료를 좀 철저히 준비를 해놓고 신고를 해야 된다. 증여할 때 계좌 이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남겨놓고 그냥 미리 증여 신고를 한다든지, 자진 신고하면 또 3%라는 신고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한번 누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출산, 창업, 결혼 일때 발생될 수 있는 특별공제 항목들,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좋다. 제가 항상 가업승계나 가업상속공제를 말씀드렸는데 하는 가업이 없어. 근데 우리 자식이 뭔가 사업을 할 것 같아.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창업자금 증여특례거든요. 그래서 그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한번 활용해도 좋다. 최대 5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러면 가족이나 자녀에게 현금을 주다가 세금 폭탄 맞은 사례가 있으셨나요? 있죠. 10년 동안 공제 리셋되는 거 언제 다 챙기냐. 그래서 어떤 분이 매년 3천만 원씩 5년에 나눠주신 케이스도 있는데, 자녀니까 5천씩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저것 생활비 주는 2천 빼고 3천씩은 매년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줬다가 이것도 증여세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자녀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도 과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도 무상으로 빌려주면 안 돼요. 이것도 증여로 보거든요.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율이 지금 법으로 4.6%입니다. 그래서 4.6%의 이자를 원래 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근데 안 받으면 그것도 증여세로 봐요. 그럼 얼마까지 무료로 빌릴 수 있냐? 2억까지는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다. 2억을 빌렸으면 차용증을 꼭 쓰고, 그 2억에 대해서 빌린 거라고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조금의 이자라도 매번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면서 그 출금 내역에 써놓는 거죠.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자 상환이라든지. 상환 내역이 있어야 이게 부채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부채로 인정이 안 되면 그냥 증여받은 걸로 보고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들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빌려준 금액이 크다, 공증도 받으셔야 됩니다. 차용증에 인감도장 찍고 공중사무소 도장까지 받아 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회계사님이 컨설팅을 잘해주셔서 세금 혜택 받은 사례도 있나요? 가업승계나 가업증여특례를 하다 보면은 사실 개인 재산들도 다 엮여 있거든요. 저는 향후에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드립니다. 지금 소득이 많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월세가 많이 나오는 자산을 이분한테 세팅을 해드리고, 추후에 자산가치 상승이 더 기대되는 것을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B라는 자녀한테, 왜냐하면 B라는 자녀한테 가야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다 세워드렸더니 너무 흡족해 하셨고, 자녀들도 각자 만족을 해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좋다더라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빨리 증여를 하고 나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자녀의 몫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점도 많이 설명을 드려요. 당장은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5년 뒤에 증여하시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증여세로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5년 뒤에 이 회계사 말 듣고 미리 증여하길 잘했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증여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얘기했는데요. 핵심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 것, 그리고 정확한 증빙, 성실한 신고가 뒷받침돼줘야 되고, 내가 과연 이 돈을 어디서 나서 샀을까에 대한 자금 출처는 한 번씩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나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거 왠지 불안하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 군데서 좋은 의견도 듣다 보시면 충분히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제가 유튜브 하단에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 받아보고, 다음에 또 이런 정보 보고 싶다, 구독, 알람 설정 해주셔야 저희가 홈화면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종원 회계사였고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